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적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3년 3회 액세스 기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없냐고요? 엑셀도 이해가 없었죠. 자, 이해 문제는 공식적으로 어차피 문제가 공식적으로 공개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해는 또 공개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도 공개가 안 된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예제 교환들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제하고 예제 자, 파일을 띄워놓고 1번 판매정보 테이블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판매정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평가의 포커스가 이동되면 자, 평가가 어디 있나요? 자, 평가가 여기 있습니다. 포커스가 입력되면 입력기, 자, 입력기에 영숫자 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로 쓸 거냐, 영문으로 쓸 거냐, 이런 형태를 설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IME 모드입니다. 자, IME 모드가 현재 한글로 되어 있는데 영숫자 반자로 설정을 해라 라는 겁니다. 영숫자 반자.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 코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속성을,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제품 코드 여기 있습니다. 자, 조회 속성은 여기에 들어가서 먼저 콤보 상자 형태로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콤보 상자 형태로 변경을 하고 우리가 2013년 1회 때 테이블 쿼리가 아니라 값목록으로 해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또 테이블 쿼리예요. 왜요? 제품 정보 테이블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이 주어지면 테이블 쿼리, 테이블이 주어지지 않으면 값목록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현재는 제품 정보 테이블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테이블 쿼리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자, 점점점으로 들어가서 주어진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제품 정보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코드 3개를 가져옵니다. 자, 제품 코드, 그 다음에 제품명, 제조사 코드 3개의 테이블을 가져왔습니다. 자, 닫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 X를 눌러도 됩니다. 예!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코드 3개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 몇 개? 3개라는 거죠. 3개. 자,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자, 문제에서 제품 코드가 저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가 저장되도록. 자, 제품 코드는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드열은 1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조사 코드가 저장되라 그러면 여기서 바운드열은 3이 되겠죠. 제품명을 저장해라 그럼 바운드열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바운드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현재 제품 코드가 첫 번째 있기 때문에 바운드열을 1로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비는 033이라고 되어 있죠. 열 너비는 0 세미콜론 3 세미콜론 3 이렇게 해서 033 cm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열의 너비는 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숨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열 개수가 하나는 숨겨졌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숨겨졌는지 안 숨겨졌는지. 자, 뭐에 대해서? 자, 제품 코드에 대해서. 제품 코드.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자, 옆에 보니까 또 있어요. MA01 이렇게 있죠. 자, 옆에 잘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즉, 맨 앞에 제품 코드는 또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0으로 숨겨버렸기 때문에, 0으로 숨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0으로 숨겼다고 열 개수가 2개 아닌가요? 노노노노노노. 열 개수는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코드를 가져온 3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3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또, 자, 문제에서 아까 우리가 안 보였죠? 목록 너비를 6으로 2개를 합치니까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록 너비를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6으로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보이죠? 이렇게 2개밖에 안 보입니다. 현재 제품 코드는 안 보이고 제품명과 제조사 코드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록 너비를 6cm로 설정하는 것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판매일자. 자, 판매일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판매일자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속성으로 가야 되겠죠. 자, 판매일자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자, 이렇게 열었을 때 맨 밑에 날짜가 표시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될 때 여기서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시간은 빼고 오늘 날짜만이죠. 이런 경우 뭘 써야 되죠? 기본값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값 데이트 나우 시간까지 하라면 나오죠. 자, 또 여기서 우리가 앞서 기출문제에서도 날짜 시간이지만 텍스트인 경우가 상설 시험에 딱
한번 출제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는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판매량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에는 값이 영어와 숫자가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고 문자가 반드시 입력되고 라고 하면 유효성 검사 아니야. 유효성이 아니라 자, 입력 마스크로 가야 되겠죠. 영구샵 이런 걸로. 자, 그런데 그런 숫자 문자를 따지지 않고 판매량 자체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가 필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필수를 예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닫아도 되고 닫아서 저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제조사 정보 테이블입니다. 제조사 정보 테이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코드 필드에는 앞에 MA-01과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자, 그렇다면 앞에 MA는 문자죠. 그래서 우리가 LL-01이니까 01 형태로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 세 글자 MA-1은 항상 표시되라. 다른 문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MA-는 꼭 다른 문자가 아니라 이 문자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MA-를 따옴표로 묶어서 하나의 형태로 나타내주고 뒤에 01만 00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 숫자는 입력받을 때 반드시 즉 필수 항목인 0으로 넣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제조사 코드죠. 코드. 자, 코드 입력 마스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큰 따옴표 넣고 자, MA-까지만 넣으라는 겁니다. MA-는 하나의 문자열처럼 이렇게 넣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숫자 두 자리. 자, 그리고 기호를 저장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혹시 기호를 저장하라고 했다면 0을 넣어야 되는데 기호 저장 말이 없으니까 세미콜론으로 생략을 하고 맨 뒤에 언더바를 넣어도 되고 생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언더바 자체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 아예 모두 다 생략이 되니까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조사 정보 테이블에 코드 입력 마스크까지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닫으면서 바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판매 정보 테이블에 그다음에 제조사 정보 테이블의 코드. 자,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열어서 자, 먼저 판매 정보, 제조사 정보, 제품 정보 세 개의 테이블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판매 정보, 그 다음에 제조사 정보, 그 다음에 제품 정보 세 개의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판매 정보 테이블의 제조사 코드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사 정보 테이블의 코드. 자, 얘랑 연결하는데 얘가 기본값이니까 기본키니까 얘를 기준으로 반대로 해도 상관없지만 기본키를 중심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무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변경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그 다음에 삭제에 대한 지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들기. 그 다음 자, 두 번째 판매 정보 테이블의 제품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정보 테이블의 제품 코드와 제품 정보 테이블의 제품 코드.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무결성과 업데이트를 연결을 하고 만들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대로 둬도 되지만 조금 더 보기 좋게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 설정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닫기를 하고 얘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네요. 지시사항에 따라서 제품 주문 현황 XLS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시오 라고 됐습니다. 가져오기, 추가하기, 연결하기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 주문 현황은 자, 여기에 외부 데이터 파일이 있으니까 C 밑에 TV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외부 데이터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올 파일은 엑셀 파일입니다. 자, 가져올 건지 추가할 건지 연결할 건지 현재는 가져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기를 들어가서 경로가 C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C 밑에 TV 폴더에 제품 주문 현황이라는 파일을 가져와서 가져오기 형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은 필드, 첫 번째 행에 열머리 글이 있다, 필드 이름이다 라고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는 별도의 지시가 없고 다음 눌러서 순번 필드를 기본키로 선택해라. 자, 여러 개의 필드 중에 순번을 기본키로 선택해라.
자, 다음 누르고 마지막에 테이블의 이름은 주문 현황이 아니라 자, 테이블 제품 주문 현황으로 해야 되겠죠. 자, 제품 주문 현황으로 변경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제품 주문 현황 테이블이 나타날 겁니다. 마침을 누르고 여기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닫기를 누르고 자, 이렇게 제품 주문 현황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서 저장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온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테이블 두 번째 문제 폼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판매정보 폼에 관한 지시사항을 판매정보 폼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각 3점씩 처리되고 있습니다. 자, 판매정보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겠습니다. 판매정보 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열고 자, 먼저 기본 보기 속성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 폼을 열었더니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한 줄밖에. 자, 그런데 우리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결과물에는 여러 줄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연속 폼으로 해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폼 디자인으로 옮기고 폼 속성에 들어가서 자, 모드에 가면 자, 여기 기본 보기를 연속 폼으로 줘라.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값은 안 보이지만 행이 여러 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txt 판매일자, 제품 코드, 제품명 이런 것들을 각각 판매일자, 제품명, 판매량, 필드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시오. 자, 전부 다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어서 아까도 표시가 안 되어 있었죠. 언바운드를 바운드 시켜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txt 음성인식 컨트롤에는 음성인식 필드가 체크되어 있으면 적용,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언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바운드부터 먼저 시켜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씩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판매 일자로, 두 번째는 제품 코드로, 세 번째는 제품명으로, 자, 네 번째는 판매량 여기 있습니다. 판매량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txt 음성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폼 속성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품 판매 정보라는 쿼리가 있네요. 제품 판매 정보 쿼리를 봤더니 음성인식이 체크가 되어 있고 체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가 된 건 우리가 XS에서는 체크된 건 -1로 봅니다. 자, true로 봅니다. true, 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체크가 안 된 부분을 0으로 봅니다. 즉 false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이면 참이라는 거고 0이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리는 좀 닫고 자, 여기 부분을 한번 컨트롤 원본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IIF, 엑셀에서는 if지만 XS에서는 IIF라는 거죠. 자, 자, 음성인식. 아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을 때 필드명이 음성인식이었습니다. 음성인식. 자, 음성인식 필드가 -1이면 뭐라고? 자, 적용으로. 아니면 미적용으로 표시를 해라. 가로 닫고. 자, 그리고 여기 필드 기호는 자동으로 괄호가, 대괄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밑에 보면 미적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판매 정보에 필드명이 음성인식이었기 때문에 음성인식의 값이 -1이냐 0이냐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운드까지 시켜봤고, 세 번째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 왼쪽부터 차례대로 탭 순서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탭 순서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동 순서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라고 그랬으니까 자동 순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동 순서를 넣었더니 왼쪽에서부터 판매일자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제품 코드, 제품명, 그 다음에 판매량, 음성인식 딱 맞죠? 안 맞으면 내가 또 선택해서 끌고 내리고 우리 위아래 옮겨야 되는데 이번에는 딱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자, 자동 순서만으로 끝내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폼 속성에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에 속성을 들어가도 되고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속성 시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데이터에 가서 현재 정렬할 때, 로드할 때 정렬은 예로 되어 있습니다. 정렬 기준을 뭘로 하라는 거죠? 제품명 기준으로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 DSC라고. 자, 오름차순으로 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ASC가 오름차순입니다. 또 ASC는 생략이 됩니다. 또 DSC는 내림차순으로 생략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명 순으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또 TXT 판매량 컨트롤에 대해 20 이상이면, 자, 판매량이 20 이하이면이네요. 20 이하이면 굵게 빨강색으로 해라. 자, 보통의 우리가 조건부 서식은 전체 컨트롤, 본문의 전체 컨트롤을 누르고 형식으로 가서 조건부를 가는데, 지금은 하나에 대해서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매량에 대해서만. 자, 그래서 여기에 형식의 조건부를 와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조건부를 들어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 하나의 컨트롤에 대해서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컨트롤에 대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조건부 서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컨트롤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조건부를 자꾸 하다 보면 여러 개를 할 때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하나든 여러 개든 형식의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매량이 20 이하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기. 자, 여기서는 필드 기호를 직접 넣어주셔야 됩니다. 또 앞에 조건부 서식은 는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판매량이 20 이하이면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20 이하이면 굵게, 그리고 빨강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굵게가 풀어졌네요. 자, 안 눌러졌던 건가요? 빨강색에 굵게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서 본문의 폼 보기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개 이상, 판매량이 20개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없나요? 왜 없죠? 자,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20 이하라고 했으니까 20도 해당이 되겠죠. 여기 10. 저 밑으로 내리니까 20개 이하의 제품들이 나와서 빨간색의 굵게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교환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교환을 한번 보고 가면, 자, 음성인식의 -1 적용, 미적용, IIF, LL이 아니라 IIF, 체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1이고 언체크가 0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우리는 방금 전에, 자, 이런 식으로 했었죠. 판매량 20 이하, 이렇게 식을 이용했는데, 필드 값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필드 값을 이용해서 다음 값보다 작거나 같음, 이게 20 이하죠. 그래서 20 이렇게 되고, 방금처럼 우리가 한 식을 직접 작성을, 여기는 필드 값입니다. 식을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방법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오름 내림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판매정보, 역시 판매정보 폼 바닥글에 여기 총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판매량에 다음과 같은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시오. 형식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컨트롤 원본을 설정을 하고, 또 포맷도 지시가 있네요. 포맷. 여기에 보면 1, 2, 3, 4 서식이 없죠. 그런데 포맷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콜론이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서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먼저 썸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썸함수, 뭐에 대한 합? 자, 판매량, 총 판매량이니까 여기 보시면 판매량에 대한 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매량에 대한 합을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값은 나오는데 이런 별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제 포맷 함수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포맷 함수. 자, 문제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맷 함수를 이용하고, 만약에 포맷 함수가 없었다면 엔드 연산자, 우리가 1회 때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엔드 연산자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문제에서 포맷 함수가 지시가 있기 때문에 따옴표 해서, 자, 이 안에다가 서식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썸함수 여기 가로 닫아야 되겠네요. 썸함수에 대한 여기는 가로를 닫은 거고, 맨 뒤에는 포맷에 대한 가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우선 열어보고, 이 부분을 지워서, 자, 여기 별 모양이 있습니다. 미음 한자를 누르면 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씁니다. 총 띄고 판매량의 합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1, 2, 3, 4는 여기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서식이 없어요. 서식이 없으니까 0만 해도 됩니다. 물론 샵을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필요 없는 0은 0으로 표시하라 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0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0을 기본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앞에 기출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 0은 서식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 썸의 값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서식입니다. 다시 한번 미음 한자를 눌러서 별을 이렇게 누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큰 따옴표 하나만 들어갔죠. 그런데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여기까지는 이건 숫자죠, 숫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서식 형태로 따옴표가 들어간 거고, 여기 2개, 또 여기 2개, 숫자 앞에 여기를 하나의 문자로 인식하게끔 여긴 쌍따옴표가 2개씩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총 판매량의 합계 2575, 양쪽에 별들이 왔다 갔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교환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현재는 이렇게 쌍따옴표를 양쪽에 하나씩만 줬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량 이렇게 하나씩만 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2개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2개. 자, 그런데 지금은 서식이 없는 거니까 그냥 0이라고 줬지만 밑에 어떤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샵, 샵 0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서식도 있다는 거죠. 포맷 지시가 없어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포맷 함수를 지시하지 않아도 반드시 포맷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중간에 콜론이 들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콜론을 넣어주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원본과 문제에서는 컨트롤 원본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형식과 같이 형식의 이 따옴표는 안 해도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띄어쓰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형식과 함께 사용을 할 때는 컨트롤 원본의 썸 함수만 사용하고 형식에 이 따옴표 필요 없이 이렇게 넣어주면 역시 이 0은 뭐예요? 여기에 대한 형식입니다. 서식입니다. 서식.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컨트롤 원본과 형식과 함께 천 단위가 있습니다. 역시 밑에다가 0이 아니라 여기 0 대신에 샵, 샵 0이 들어가는 겁니다. 역시 중간에 콜론이 들어간다거나 여기도 콜론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경우들은 나중에 처리를 하라고 엔터를 치고 나서 콜론을 넣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13년 1회 기출문제에서 콜론이 있는 경우를 설명을 드렸던 거 다시 한번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맷이 있느냐 없느냐, 또 뭐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 서식이 있으면 반드시 포맷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문제에서 컨트롤 원본만 지시하느냐, 형식과 함께 지시를 했느냐, 이럴 때 그런 문제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2-2번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D룩업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판매정보 현황 폼에 txt 제품명 컨트롤에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명이, 자, 우리는 판매 정보인데 판매 현황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저장을 하고 판매 현황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판매 현황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어디에다가, 자, 제품명 여기에 어디다가 표시를 해야 되나요? txt 제품명 컨트롤에 제품명이 여기 같아요. 자, 언바운드 되어 있고 여기 또 제품명이라고 되어 있고 들어가서 봤더니 txt 제품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txt 제품명이 없죠. 여기다가 뭘 표시하라고? 제품명을 표시해라, 그런 말입니다. 뭐에 해당하는 조건이 뭐라는 거죠? 조건이, 자, 제품 코드가 뭐에 해당하는 CMB 제품 코드. 그러면 이게 CMB 제품 코드가 여기 있네요. 또 여기 제품 코드가 이 CMB 제품 코드에서 설정하는, 자, 이거 한번 설정해 볼게요. 제품 코드가 여기서 설정하는 제품 코드와 일치하는 제품명을 여기다가 표시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 D룩업 함수에서 조건이 뭔지, 뭘 표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het갈린다라는 분들이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D 함수 맨 첫 번째는 필드명, 테이블 쿼리, 마지막에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 정리. 먼저 필드명 있습니다. 필드명은 무엇을 표시할 것인가? 자, 제품명을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테이블은 제품 정보가 주어져 있죠. 혹시 안 주어져 있다면 폼 속성을 통해서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 조건은 여기에 txt 제품명이 이거죠. 이 txt 제품명이
제품명을 표시할 건데 조건이 뭐냐고. 제품 코드를 찾아라. 어떤 제품 코드? 이 CMB 제품 코드에서 설정하는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래서 제품명을 표시하고 테이블은 제품 정보고 제품 코드가 뭐에 해당하는?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CMB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것들의 이름을 표시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문제를 예제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xt 상품 컨트롤에 입력된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상품명을 표시하라. 어떤 테이블에다가? 제품 테이블에 찾아서. 자, txt 상품명 컨트롤에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상품명을, 맨 앞에는 상품명을. 자, 테이블은 제품입니다. 조건은, 자, 여기 있습니다. txt 상품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해당하는 입력된 상품 코드. 그래서 상품명을 표시하고 제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와 일치하는 이름을 표시해라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닫고, 자, 저장을 하고,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1Z8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름이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름이 표시가 안 되냐고요? 자, 이름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자, 다 해놓고 마지막 엔터를 안 치면 이 값이 할당이 안 됩니다. 자, 없어져 버렸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안 썼나요? 근데? 기억도 안 나요. 자, 디룩업 안 써놓고 해설만 읽어보고 안 써놓고 온 것 같아요. 자, 먼저 뭐를 와야 되는 겁니까? 큰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자, 이렇게 세 개를 넣어놓고 첫 번째는 제품명이 와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테이블이 뭐였었죠? 제품 정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에 해당하는? 제품 코드가 CMB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자, CMB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자, 그럼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제품 코드를 선택하면 이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명을 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저장을 하고 보고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3 처리 및 출력 기능 구형. 문제 1번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제조사별 제품 판매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보고서 머리글에 다음과 같은 제목을 완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고서 머리글이 있습니다. 자, 레이블을 이용해서 여기에 클릭을 하고, 자,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죠. 제조사별, 자, 띄고, 제품, 띄고, 판매, 띄고, 현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띄어쓰기 또는 아래쪽 결과를 보고 띄어쓰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갑니다. 속성에서 이름을 소문자로 LAB 제목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서체와 18포인트는 홈에 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궁서체, 궁서와 궁서체는 틀립니다. 체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리고 18포인트로 크기를 조절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물을 통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 정도 당기고 옆으로 늘려서, 자, 판매량 정도까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완성을 하고, 두 번째, 자, txt 판매일자 컨트롤에, 판매일자면 여기겠네요. 자, 판매일자 컨트롤에 이전 레코드와 같으면, 자, 앞에 똑같은 레코드가 있으면 보이지 않도록 숨겨라 라는 겁니다. 자, 형식에 중복 레코드 숨기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쭉 아래로 내리면 아래쪽에 중복 레코드, 중복 내용 숨기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얘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 머리글에, 그룹 머리글은, 자, 현재 그룹이 판매 일자로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 일자가 그룹이 판매 일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룹 머리글에 판매 일자가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나타내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위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판매일자라는 그룹에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순번 바로 위쪽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날짜를 똑같은 날짜가 아니라 판매일자가, 여기에 대한 판매일자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똑같은, 항상 이렇게 제목처럼 고정된 내용을 표시할 때는 레이블로 하지만 그 판매일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주시고 문제에서, 자, 앞에 txt25는 필요 없으니까 선택을 해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과 비슷하게 앞에를 일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타나도록 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는 판매일자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단 연도와 월 형태만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txt 판매월이네요. 자, 속성에 들어가서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드 쪽에서 해주십시오. 자, txt 판매월입니다. 판매월. 자, 그리고 뭐가 나타나는 거죠? 판매일자가 나타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판매일자가 단 연도와 연 4자리와 월 2자리만. 형식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런 게 있는지? 없습니다. 자, 연 4자리 월 2자리만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YYY 연 띄고 M 2자리죠. MM 월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txt 판매 금액 여기 있습니다. txt 판매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형식은 통화로 설정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통화로 우선 설정을 하고 판매량 곱하기 가격입니다. 가격. 자, 는 판매량 곱하기 가격. 여기서 곱하기 X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처럼 8번 기호, Shift 8번 누르면 이런 기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동으로 이런 대괄호, 필드 기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닥글에, 자, 여기 있습니다. txt 날짜라는 컨트롤이죠. 자, 여기에 2013년 6월 19일과 같이 날짜가, 현재 날짜,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날짜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 데이트 함수를 쓰고, 자세한 날짜를 하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죠? 요일까지 나옵니다. 요일까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한자로 연월일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글로 연월일이 나오고 요일까지 나옵니다. 한자가 나오는 건 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지우고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YYY 연, 그리고 한자 키를 눌러서 해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 MM 월 다시 한자 키를 누르고 다시 일 한자 키를 눌러서 1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짜까지 모두 표시하고 보기를 할 때는 보고서 보기가 아니라 인쇄 미리 보기로 반드시 보고서 보기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인쇄물의 미리 보기에, 자, 보고서의 결과는 반드시 미리 보기 형태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조금 안 맞네요. 왼쪽 정렬로 몰아주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정렬로. 자, 그 다음에 판매 금액 계산되어 있죠. 판매 금액 계산되어 있고, 자, 아래쪽에 연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날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 월, 일 한자로 들어갔죠. 한자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왼쪽 정렬로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눌러서, 자, 보고서 디자인으로 다시 변경이 되면 이 부분을, 자, 홈에 와서, 자, 왼쪽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결과에 맞춰서 작업을 해 준 겁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눌러서 마지막으로 저장을 하고 보고서를 닫겠습니다. 자, 보고서를 닫고 두 번째 판매량 포맷. 자, 판매량 폼을 다시 디자인 보기로 열겠습니다. 자, 판매량 폼의 CMB 제품 코드 컨트롤에 제품 코드를 선택한 후에 조회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하나를 고르면 이름은 나왔죠. 자, 이름이 나온 상태에서 이 제품 코드를 선택을 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자,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즉 제품 코드가 CMB 제품 코드가 여기서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 레코드만 표시하라. 자, 명령어는 어플라이 필터 매크로 함수를 써라. 매크로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프로시저가 아니라 매크로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크로 할 때 주의할 점 기억나나요? 교환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매크로를 할 때는 매크로 이름이 지시되어 있느냐, 지시되어 있지 않느냐. 지시가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으로 가게 되지만, 매크로 이름이 지시된 경우에는 만들기의 매크로로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들기의 매크로에서 매크로를 작성하고 저장하고 속성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봤더니 매크로의 이름이 없어요. 매크로 함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매크로 이름은 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에 매크로 작성기로 와서 어플라이 필터를 명령을 주고 다음과 같은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제품 코드가 CMB 제품 코드와 일치하는 거. 자, 이렇게 매크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프로시저를 이용해라 라고 했다면 두 cmb.apply 필터 쉼표가 하나 들어오고 제품 코드, CMB 제품 코드 문자 작은 따옴표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프로 작성기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고 조회 버튼에서 이벤트 작성으로 들어가서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열어놓고 어플라이 필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플라이 필터가 대략 나타나죠. 다 치기 귀찮으니까. 자, 필터 이름 없습니다. 조건으로 갑니다. 조건은 뭐가? 제품 코드가 뭐하고 일치하는?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제품 코드와 프로시저라고 한다면 제품 코드는 CMB 제품 코드로 들어가지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작성기는 폼 이름, 그 다음에 컨트롤 이름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느낌표를 입력하면 뒤에 폼 이름, 느낌표를 입력하면 뒤에 컨트롤 이름이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폼스 느낌표까지만 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품 코드. 자, 폼스 느낌표. 무슨 폼이에요? 판매 현황 폼입니다. 현재 판매 현황 폼입니다. 판매 현황. 느낌표. 뭐에 해당하는? CMB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자, CMB 제품 코드가 맨 위에 있네요. CMB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고 닫기를 누르면 됩니다. 물론 저장을 안 하고 닫기를 누르면 저장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얘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이런 기호들. 자, 제품 코드를 이렇게, 또 폼스를 이렇게 안 해도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나서 저장하고 닫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A3Z6 조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A3Z6에 대한 내용들이 필터가 되었습니다. 자, A1Z8, 그래서 A1Z8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자, 3-2번 문제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프로시저를 이용하는 방법도 꼭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되겠죠. 판매 현황 폼에 인쇄 버튼 여기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매크로, 여기도 매크로네요. 역시 보고서를 이름을 열으라는 겁니다.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으라는 건데 매크로의 이름이 지시가 없어요. 매크로 이름이. 그러면 뭐예요? 만들기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에 매크로 작성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열어놓고 뭘 하라고? 보고서를 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리포트가 되겠죠.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보고서 형태로 여는 게 아니라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주시고 위에서 보고서 이름은 필수라고 되어 있죠. 무슨 보고서를 열어라? 제조사별 제품 판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조건은 하이폼? 기본폼이 아니라 하이폼이래요. 하이폼, 아까 우리가 뭐를 열으라고 그러죠? 자, 그냥 열으라는 거죠. 판매 현황에 인쇄 버튼을 눌렀을 때, 자, 그냥 열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이폼의 판매 일자와 같은 월의 데이터만 그랬습니다. 자, 우선 한번 닫고 가보겠습니다. 조건 안 넣습니다. 아직 조건 안 넣고 예로 하고, 자, 홈에 가서 폼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판매 일자가 있습니다. 연, 월, 일이 있죠. 자, 그런데 얘는 현재 하이폼입니다. 하이폼. 자, 여기 보면은 하이폼이죠. 하이폼. 자, 그래서 하이폼의 판매 일자의 월과, 자, 여기에
판매 일자 중에 월만 요구하는 겁니다. 월만.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월만, 여기에 월과 판매 일자의 월이 일치하는 경우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판매 일자가 지금 현재 하위 폼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위 폼의 판매 일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열겠습니다. 자, 판매 일자는 맞는데 여기서 월만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월만. 자, 월만. 자, 판매 일자는 까지는 했습니다. 판매 일자. 그런데 판매 일자가 하위 폼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까 폼스 느낌표 하위 폼은 현황, 이게 판매 현황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판매 현황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판매 현황 아래 하위 폼이 있는데 하위 폼은 또 어떻게 쓰죠? 자, 우리가 이거를 잠시 자 잘라내기 해서 위에다가 잠깐 붙여놓기 할게요. 위에다가 붙여넣기. 자, 그래서 우리가 하이폼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기억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이폼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여기 마법사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판매 현황,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폼이 판매 현황입니다. 판매 현황 아래 하이폼은 판매 정보가 되네요. 판매 정보에 판매 일자가 있습니다. 여기 판매 일자. 판매 일자를 더블 클릭했더니, 자, 판매 정보 하이폼이죠. 폼스가 아니라 여기는 폼이네요. 아, 하이폼은 폼스가 아니라 폼 느낌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느낌표가 안 들어가죠. 하이폼 뒤에는 느낌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이 들어가고, 컨트롤 앞에 폼스가 아니라 폼이 들어갑니다. 아, 머리 아파. 못 외우겠어요. 못 외우겠어요. 저도 가끔 잘 헷갈려요. 그래서 하이폼을 가져오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마법사 작성기를 클릭을 해서 폼을 클릭을 하고, 다시 하이폼을 클릭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판매 일자, txt 판매 일자를 클릭을 하면 이게 하이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라내기, 컨트롤 X를 누르고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걸 갖다가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라다가 맨 앞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판매 정보, 여기에서 이 판매 정보는 뭐예요? 자, 메인 판매 현황입니다. 기본 폼. 자, 여기는 하이폼이죠. 이 사이에는 다시 느낌표가 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폼스, 폼 이름, 느낌표, 폼스 느낌표, 폼 이름 느낌표까지는 작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이폼이 들어올 때 하이폼 점 느낌표가 아니라 하이폼은 점입니다. 그리고 앞에 폼스인데 여기는 폼 느낌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트롤 이름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늘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마법사를 이용해서 하이폼, 메인폼, 하이폼, 그리고 컨트롤명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닫기를 하고, 자, 저장을 하고, 자, 웨어 조건의 인쇄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 우리가 또 놓친 게 있어요. 판매 일자의 월과 하이폼의 판매 일자의 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먼스를 이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먼스로 들어갑니다. 가로 열고, 맨 뒤에 가로 닫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하고, 창을 닫기 하고, 다시 폼보기를 통해서, 자, 현재 7월 27일입니다. 그러면 7월 달만 나오라는 거죠. 자, 월만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자, 인쇄 버튼을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를 확인하면, 자, 여기에 판매 월 7월 것만 쭉 나오고 있습니다. 7월 것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7월이 아니라, 자, 4월 거를 한번 선택을 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4월 것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판매 일자의 월과 하이폼의 판매 일자 월이 일치하는 내용을 찾으라는 프로시저가 아니라 매크로 작성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처리 기능 구현 쿼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 20점짜리입니다. 세 문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미 판매 상품 쿼리를 작성하고 저장하시오. 쿼리 이름은 다음과 같은 미 판매 상품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판매 정보 테이블에 등록되지 않은, 자, 판매 정보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제품 정보와 판매 정보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판매 정보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품 정보에는 있다라는 거죠. 즉 한쪽 테이블에는 있고 한쪽 테이블은 없다. 서로 테이블이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 쿼리를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불일치 쿼리는 자, 있는 테이블, 없는 테이블이 있고 판매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품 정보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귀를 잘 못 알아먹겠다. 이거 국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열어서 자, 뭐하고 뭐? 제품 정보하고 판매 정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키, 제품 코드 있죠? 제품 코드, 기본 키를 먼저, 즉 제품 정보를 먼저 시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들기에 쿼리 마법사 불일치는 1이 들어오면 됩니다. 자, 쿼리 마법사를 실행을 해서 불일치 쿼리 검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부터? 제품 정보부터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판매 정보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뭐하고 일치한다? 두 개의 테이블. 아까 관계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제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테이블도 똑같은, 만약에 여기에도 판매 일자가 있고, 여기도 판매 일자가 있다. 또는 제조사 코드가 있고, 여기도 제조사 코드가 있네요. 똑같은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뭘로 보라는 거죠? 관계 설정에서 기본키하고 연결되는 게 뭔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 코드와 제품 코드 여기를 클릭을 해서 다음을 눌러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품 코드, 자, 제품 코드, 제품명, 그 다음에 출시년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격.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품 정보부터 들어왔죠. 그런데 판매 정보부터 들어왔다면 이 가져올 필드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헐, 잘못됐네. 그리고 또 뒤로 백을 해도 되지만 관계 설정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들어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침을 하고 판매 쿼리 이름을 미판매 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마침 그래서 결과물과 일치를 합니다. 여기서 just moment, 잠시. 자, 먼저 홈에 가서 쿼리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테이블이 있고 여기 보면 이스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널 한쪽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판매 정보 테이블에는 제품 코드가 없다.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는 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교환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자, 교환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하이폼 작성할 때 자, 판매 정보 뒤에 느낌표가 아니라 쉼표 점입니다. 점. 그 다음에 폼스가 아니라 폼 느낌표. 자, 하이 마법사 작성 방법이 기억나지 않으면 작성기 마법사를 클릭하여 로드된 폼, 기본 폼, 자, 하이 폼 이렇게 기본 폼, 하이 폼 컨트롤 순으로 차례대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는 지금 불일치 쿼리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일치 쿼리를 작성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스널이 들어갑니다. 자, 간혹 문제에서 나딘을 지시하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자, 불일치 쿼리가 10문제 나온다. 그러면 나딘을 지시하는 문제가 8문제 정도 나옵니다. 8문제 정도.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나딘이 별도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불일치 쿼리, 나딘을 지시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테이블이 하나 삭제됐어요. 뭐가요? 자, 이스널이 있죠. 판매 정보에 없다. 없는 애는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제품 코드와 제품 코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품 코드, 제품 정보의 제품 코드 아래쪽 조건을 작성을 합니다. 뭘로? 나딘 없다. 어디 없어? 판매 정보 테이블에 제품 코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딘 셀렉트 필드명이죠. 뭐가 없다? 제품 코드가 없다. 무슨 테이블? 판매 정보 테이블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문 뒤에 가면 또 다른 기출문제에서 보여지겠지만 꼭 나딘을 이용하는 방법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하나 지우고 자, 이 부분의 내용을 이 아래쪽에다 작성을 하는 건데 나딘 뭐가 없다? 자, 테이블 필드가 없다. 무슨 필드? select 필드명. select from where 이런 거 있었죠. 필드명. from 무슨 테이블? 판매 정보 테이블. 자, 이렇게 해서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일치 쿼리를 살펴봤고 계속해서 다음 문제 자, 저장했으니까 창 닫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자, 제조사별로 각 상품의 총 판매량을 표시하는
제조사별 상품 판매량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딱 그림을 보니까 뭐 같아요?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이제는 딱 보면 뭐예요? 크로스스텝 쿼리. 자, 크로스스텝 쿼리에서 이쪽 부분이 값입니다. 자, 그러면 위쪽은 뭐예요? 열머리 글이 되겠죠. 자, 앞에 나와 있는 총 판매량과 제품명은 행머리 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크로스스텝 쿼리는 두 개의 테이블이 주어지면 디자인으로 바로 넘어와야 돼요. 디자인으로. 그런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크로스스텝 쿼리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로스스텝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쿼리 마법사를 실행을 해서 자, 크로스스텝 쿼리 마법사, 불일치, 중복 이런 것들 중에 크로스스텝으로 가겠습니다. 자, 무슨 테이블을 이용하라? 테이블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품 정보 쿼리로 가겠습니다. 쿼리에 제품 판매 정보 쿼리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나타낼 거. 자, 여기 보면은 행머리 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머리 글. 행머리 글 최대 몇 개까지? 3개까지. 자, 그럼 우리가 행머리 글이 앞에서 제품명 총 판매량. 여기도 자, 이 부분도 행머리 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부분 디자인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지만 마법사를 이용할 때 이 부분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행머리 글, 열머리 글 그리고 값만 설정을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행머리 글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행머리 글에는 제품명이 들어갑니다. 제품명. 자, 행머리 글 3개까지지만 얘는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열머리 글. 열머리 글에는 이게 뭐죠? MA-1, MA- 이게 제조사 코드인가요? 자, 제조사 코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최소가 아니라 개수죠, 개수. 자, 개수는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자, 개수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리고 쿼리 이름을, 자,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쿼리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조사별 상품 판매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을 눌렀더니, 자, 맞죠? 여기 열 이름이 왔습니다. 열 이름이. 자, 혹시라도 열 이름을 잘못 가져왔다.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가져온 열 이름이 제조사 코드가 아니다. 그럼 다른 걸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가 틀린가요? 제품명 맞죠? 그 다음에 총 판매량. 여기는 합계 판매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총 판매량.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수가 아니라 판매량의 합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는 개수로 가져왔죠. 판매일자의 개수인데 판매일자가 아니라 총 판매량의 합을 가져와야 되는데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여기도 개수가 틀리죠? 여기도 개수가 아니라 수량의 합계로, 판매량의 합계로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개수가 아니라 합계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합계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봤더니,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또 값을 바꿔야 되겠죠. 자, 여기 값이 좀 틀리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 평균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합계로 하지 않았나요? 합계. 자, 그리고 판매 일자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자, 여기서 판매 일자가 아니라 판매량에 대한 거니까, 자, 여기를 판매 일자가 아니라 판매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또 여기도 판매 일자가 아니라 판매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죠. 자, 다시 디자인으로 넘겨서, 자, 이 부분을 합계 판매 일자가 아니라 총 판매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맞는 것 같죠? 총 판매량 MA-1번부터 MA-10번까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스텝 쿼리를 마무리해보고, 자, 혹시라도 앞에서 잘못 설정했거나 문제에서 뭘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판매량, 총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잘못했다면 이런 부분에서 수정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면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도 꼭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장을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판매 현황 폼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txt 제조사 코드 여긴가요? 제조사 코드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txt 제조사 코드 맞습니다.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라는 겁니다. 자, 이벤트로 가서
더블 클릭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더블 on DBL 클릭. 이게 더블 클릭입니다. 자, 문제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그랬으니까 코드 작성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드 작성기로 넘어가서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고 얘를 누르면 폼이 열리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요, 두 개가 있네요. 예, 아니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잠시, just a moment. 자, 이 메시지 박스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주의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내용인데, 뒷페이지에 내용이 한번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메시지 박스 사용법. 우리가 2012년 1회 엑셀에서 설명드렸던 거, 혹시 안 보고 오셨을까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메시지 박스 사용법은 메시지 박스 그리고 화면에 표시할 내용,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직접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메시지 박스 가로를 열었네요. 자, 이겁니다, 이거. 여기는 제품 검색을 마칠까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가로가 없는데 여기는 가로가 있는 게 차이입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자, 잘 보시면 여기는 확인 버튼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스예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예스입니다. 그런데 얘는 예, 아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는 경우 물어봐서 자, 이렇게 맞힐까요? 그래서 yes, no. 여기는 okay only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안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yes, no입니다. 두 개를 써야 돼요. 두 개. 즉, 둘 중에 하나의 값을 받을 때는 반드시 가로로 여기까지를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yes를 받을 수도 있고, 자, yes를 받을 수도 있고, no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둘 중에 하나의 값을 a라는 의무의 변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나는 a가 싫어요. k가 좋아요. 그럼 k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yes, no. 둘 중에 하나. 예인 값과 아닌 값 둘 중에 하나를 받아서 A에 보관을 합니다. 얘는 받을 필요가 없죠. 무조건 yes예요. 무조건 yes. 그래서 가로를 안 친다는 겁니다. 가로를. 자, 그리고 앞에 A도 안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받아서 그 A가 yes이면 뭐를 해라 라는 형태로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봐보세요. 자, if 메시지 박스. 여기는 if A의 값을 받아서 A가 yes이면 물어봤죠. 자, 여기는 if. 자, 메시지 박스 A를 안 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의 값이 아까 우리가 A였죠. 이 A의 값을, 이 내용을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yes이면 이라는 겁니다. 즉 2번과 3번 둘 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메시지 박스 뒤에 가로가 없다라는 거. 이 yes, no를 받을 때는 반드시 가로가 있다라는 거. 또 VBOK에는 하나만 있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얘는 반드시 써야 되겠죠. 또 VB 인포메이션. 자, 이런 인포메이션 도구 상자가 있으면 플러스와 함께 이 기호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X, 크리티컬이 있죠. 크리티컬. 자, 4개의 기호를 넣어봤습니다. 크리티컬, 자, X. 물음표는 퀘스천. 자, 이런 삼각형 경고는 느낌표는 이런 걸로. 자, 그 다음에 I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4가지 형태를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맨 뒤에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인데 왜 안 썼죠?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부분 엑셀이나 액세스는 여기서 생략을 하면 자동으로 기본값으로 나옵니다. 기본값으로. 자, 그런데 우리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뭐 또 여기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yes, no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자, 그래서 메시지 박스 또는 A로 받아도 되고 A는 임으로 사용자가 만든 거니까 다른 걸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VBS 따옴표가 들어갔네요. 어떤 내용을 아무것도 안 쓰겠다. 아예 이 자체를 안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 표시할 때는 이 안에다가 어떤 글자를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 내용이 없을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따옴표를 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yes이면 폼을 열어라. 무슨 폼을 열어라? 자, 제조사 폼을 열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도 가능하고 이 방법도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과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자, 먼저
if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XS에서는 IIF지만 여기 프로시저는 또 IF입니다. 자, if.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 박스 가로 열고 화면에 보이는 내용 여기 있습니다. 제조사 띄고 폼을 확인하겠습니까? 물음표 있죠. 그리고 다운표. 컴마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VB, yes, no, OK, only도 있고. 자, 혹시 내가 잘못했다. 이걸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안 나타나네요. 쉼표까지 지워야 됩니다. 쉼표 지우고 쉼표를 다시 쓰면 아래쪽에 내용이 다시 나오니까 또 VB 몇 글자를 찾으면 VB, yes,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뭐가 있다면 플러스를 눌러서 또 이렇게 VB 크리티컬 이렇게 넣어줄 수 있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쉼표. 자, 여기에 보이는 메시지,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가 있다. 그럼 여기서 끝내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가 들어오겠죠. 그런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백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운표를 넣습니다. 자, 이게 VB yes. 자, VB yes 띄고 then. 자, then 맞으면 참이면 뭐를 열으라는 겁니까? 제조사 폼을 열어라. do cmd open 폼이 되겠습니다. 오픈 폼. 자, 띄고 폼 이름은 뭐다? 제조사 폼이다. 제조사 폼. 자, 그러면 이제 창을 닫고 마무리하고 자,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자, 뭐를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자, 이걸 더블 클릭하면 에러가 생겼어요. 무슨 에러? if, end if가 없는 이래요. if 뒤에는 반드시 end if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케이스는 select 케이스는 end select로 끝났었죠. 자, if는 end if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고 다시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제조사 폼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죠?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누르면 이렇게 제조사 폼을 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3번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저장도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다음 문제 2014년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의 한방 합격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다는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